구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 화성공장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의 공원 녹지 분야의 주요 추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 도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금천체육공원 일대 하늘다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려우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다리 공사 추진 배경은 20년도에 사업을 구상해서 21년 8월에 공사 설계를 하고 24년 1월까지 시공을 하여 4년여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2022년 1월 금천체육공원 일대 다이나믹 파크 가칭 하늘다리 조성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때 혹시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금천구 푸른미래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건 23년도 1월 1일에 부임을 해서 그 전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계획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 39억, 특별 교부금 52억, 구비 1억 1천만 원, 총 사업비 93억 4천만 원으로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 그러면 세부 사업 내용과 예산액도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지금 건가요? 사업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은 무장의 숲길 3구간하고 하늘다리 공사를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는 28억 5천만 원으로. 네. 그 이전에 최초 추진 과정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그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93억 4천만 원의 사업은 금천체육공원 일대 공사비 37억, 하늘다리 및 무장의 숲길 1구간 27억, 무장의 숲길 2, 3구간 24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최종 사업비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28억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28억이 특별 교부금 17억에 구비 11억 해서 28억 맞으시죠? 네. 당초 계획에는 12, 39억, 특별 교부금 52억이 있었는데 12가 전혀 투입 안 되었습니다. 혹시 확보 안 된 이유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네. 못했습니다. 관악산 근린공원 금천체육지구는 총 면적 10만 3,306.8 평방미터의 시공원으로서 금천구 독산동 373 일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공원 맞죠?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공원이어서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저 세 가지 사업은 혹시 어떻게 되신지 아시나요? 지금 늘솔길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호합사 구간에서 호합사 측에서 무장의 숲길 조성을 반대해서
아마 그 사업이 일부는 늘솔길 2구간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나머지는 금천 체육공원 무장의 길 사업으로 투입된 걸로 네. 전반적인 큰 흐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초 37억의 금천체육공원 일대 공사는 포기가 됩니다. 그 공사는 하지 않고요. 시비가 없어서. 무장의 숲길 1, 2구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암산 늘솔길 연장 사업으로 받은 특별 교부금 30억 중 25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22년도 하반기 추가로 확보된 특별 교부금 17억을 23년으로 2월하고 2023년 본 예산도 아닌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구비 11억을 다시 확보를 해서 하늘 다리를 완성합니다. 이 내용 맞으시죠? 네. 네. 최초 1억 1천만 원이던 구비가 11억이나 추가가 된 건데요. 지금 국장이 호암산 늘솔길 연장 사업의 예산을 관악산 무장의 숲길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예산만 하더라도 총 공사비 호암산 늘솔길 특별 교부금 25억, 관악산 무장의 숲길 하늘다리 특별 교부금 17억, 구비 11억 해서 총 사업비 53억입니다. 총 사업비 53억은 시투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투자 심사 받으셨나요?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하지 않았을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게 외피는 다른 사업으로 세 가지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하늘다리 사업에 지금 계획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호암 늘솔길 특별 교부금을 썼고요. 관악산 무장의 숲길 특별 교부금을 사용하였고 구비 11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 쪼개져서 40억이 안 되는 관계로 서울시 투자심사는 피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받고 차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250회 정례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세부 사업과 부기 사업이 혼용해서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사전 절차가 누락되어서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받고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을 따져봐야 할 투자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께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는 가지셨나요? 그 당시 내용을 확인해 본 바, 그 당시는 코로나19 기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50인 미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아마 주민 설명회를 5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거는 아마 조금 부적절하다 판단하고 그거보다는 주민 설명회는 생략을 하고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에 그 큰 현수막을 설치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녹지과로 문의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름한 것으로 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정도로 공원 시설 등이 변경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 상황을 주민께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다는 게 조금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설문조사로 국장님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설문조사가 그 근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많은 구, 서울시에서도 그런 그 많은 대중이 모여서 하는 설명회는 가급적 지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결과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주민들의 그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90% 이상이 어떤 걸 찬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 설문조사는 그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총 공원 이용자 600명, 그 외 400명, 주민 400명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무장의 숲길 조성 동의에 대해서는 95.4%가 동의를 했고, 무장의 숲길 조성 시 나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주민 의견이 90%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금천 구민이 23만 명인데 조상 대상자는 0.44%인 1,000명, 심지어 1,000명 중에는 15.5%는 금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용을 해본 경험조차 없는 주민이었습니다. 그 무장 데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늘다리 건설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들으셨는지 여쭤본 거라서 이 조사 결과에는 어떤 부분도 하늘다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소규모 어린이 공원 공사할 때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당시 상황은 코로나19에 따라 그 감염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고, 그 당시 되게 그 사회적으로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할 때 그거는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주거지 인근에 있어 민원이 많고 공사가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생태공원은 어떤가요? 민원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 민원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어떠한 민원이 별로 없을 들어왔다,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한 바로는 생태공원은 주변에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어 공사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길지 않고 짧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특별조정 교부금이 눈먼 돈이라고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태공원에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예산에 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 특화 사업으로 본 예산 6억 4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신청하거나 받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2023-4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특환 사업은 전망대 286평방미터 및 무장의 데크 160m라고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예산으로 그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본 예산 6억 400만 원이 전부이고 이 예산은 시설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호암 늘솔길 연장 사업, 관악산 무장의 숲길 하늘다리 조성 사업, 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특화 사업은 간단히 설명하면 무장의 데크길과 하늘다리,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무장의 데크길 도급업체 홈페이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업자는 데크와 다리 그리고 전망대 사업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물론 이 업체가 금천구 모든 데크와 다리 전망대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은 호암 늘솔길 연장 사업, 관악산 무장의 숲길 하늘다리 조성 사업, 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 특화 사업은 이 업체들을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 업체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 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맞고요. 그 업체가 그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많은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된 그 배경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아마 이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기관에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를 빼고는 지금 다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하늘다리가 설치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어딘가요? 그 감로천 생태공원. 네, 예. 맞습니다. 감로천 생태공원. 네, 그럼 생태공원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네, 생태공원.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존해야 될 생태 가치가 있는 그 공원에 생태적으로 유지를 하고 보존하는 그런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같이 그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네, 생태 자연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조성되어 있는 공원 맞죠? 네. 그렇다면 이 생태공원에 왜 이런 철제 다리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공원이 이 금천체육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그 코로나 그 기간에도 국장님, 철제 그 다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는 차후에 설명드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네. 철제 다리가 들어오게 된 게 국장님 가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처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생태공원에 철제 다리가 어울리던가요? 그 부분은 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를 한 거고, 그 부분은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공원 심의도 득하고 여러 가지 그 서울시와 우리 구 어떤 그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자연은 인공 시설물이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부조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자연공원을 최대한 훼손을 적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늘다리 4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시멘트로 지금 공원 입구에 들어가면 저렇게 시멘트로 다리 하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전부터 지적을 했더니 이 다리를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구비를 투입해서 식재 작업 중입니다. 최초 계획이 없던 저 하늘다리에 10억 넘게 들어가더니 이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 또 식재 작업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우선은 하늘다리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 무장의 숲길은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왜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사회 약자들도 우리 모든 그 시설들을 공공시설들을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 일반 그 소공원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런 생태공원이나 우리 그 그린벨트 국장님, 공원, 제가 공원 시간이 같은 지금 부분, 얼마 예. 빨리 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네, 시설을 설치합니다. 무장의 숲길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부담 없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경사완만한 데크형 숲길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국장님 그 금천체육공원의 무장의 숲길은 왜 이렇게 구분 형태로 설계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저 형태는 사실은 길은 뭐 이용 목적에 따라 다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직선이 제일 좋습니다. 길을 짧은 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길은 그 무장애 그 데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애를 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시설 기준이 있는데 구배가 12분의 1 이하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저런 부정형의 어떤 그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또 무장애 숲길이 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진입로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본 의원이 실제 금천체육공원 무장의 숲길을 다녀온 휠체어 이용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입구부터 경사도가 심하여 무장의 숲길 진입은 어려웠다고 호소합니다. 그분은 전동 휠체어임에도 불구하고 동행자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감로천 생태공원에서 아래에서 위에 있는 금천체육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르막길과 구분 데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구조로 지금 설치 기준에 맞추셨다고 하는데 원래 목적은 보행 약자들을 위한 데크길인데 그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무장의 숲길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설계됐다고 저는 뭐 보고를 받고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약자들을 위해서 12분의 1 경사도로에서 조성을 하긴 하지만 그 경사도가 모든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길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용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2분의 1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장님 기준에 죄송합니다만 맞게 문제는 경사의 기울기도 기울기지만 여기는 구부러져 있어서 이 무장의 숲길을 다녀온 휠체어 이용자는 전동이 아닌 일반 휠체어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무장의 숲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장의 숲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보행 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무장의 숲길이 왜 있어야 하나요? 12분의 1 경사를 이제 그 휠체어 하시는 분이 직접 혼자서 올라가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면 뒤에 보조자가 뒤에서 보조자 없이는 없이요? 어렵다고 하셨고요. 일반 휠체어는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행 약자를 위해서 우선은 베리어 프리 이 기준을 부분이- 보면 12분의 1 경사도로 경사를 할 경우에 12분의 1 이하로 경사도를 해야만이 베리어 프리에서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분의 1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보행약자 이동권 확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무장의 데크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산림만 훼손하고 예상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아까 앞 서두에도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하늘다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왜 이곳에 이런 다리가 있어야 할까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 다리가 있어야 했을까요?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은 드리는데 다리를 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두 군데 높은 곳이 있어야 다리를 놓을 수가 있고요. 아마 우리 지금 하늘 다리를 놨던 그 지역이 그러니까 다리는 죄송합니다. 지금 다리는 두 지점을 연결해서 건너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쪽에 무장의 데크길, 이쪽에 무장의 데크길을 만들고 이걸 하늘 다리로 연결한 거거든요. 네. 두 지점을 연결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설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 설계를 할 때 많은 의견 수렴이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 사항에 대한 보고도 수차례 있었고 사업 해서 보고는 있었겠지요. 네. 그 양쪽 데크길을 생태공원 내에서 얼마든지 이동 가능하고요. 굳이 다리가 있어야 하는지 다리 아래에 나무가 있어서 오히려 생태공원에 이 다리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잘라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오히려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생태공원이 있는데 이 조성된 하늘다리는 오히려 생태공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 왜 재료가 철강인가요? 저는 사실 지금 그 의회에도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사업 보고 받을 때만 해도 아기자기한 감로천 생태공원에 어울리는 목재 다리를 상상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중한 철제 다리가 그 조그마한 생태공원에 들어선 걸 보고 정말 저는 너무나 놀랐는데 목재로 만들 수는 없었던 걸까요? 목재로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게 다만 이제 그 구조체가 어떠한 사이즈로 설치가 되느냐.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이 미관적인 그 부분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2022년 6월 27일 6월 열린 회의에서 당시 김영성 부구청장은
뉴욕의 엠파이어 빌딩과 자유의 여신상, 서울의 남산타워, 리우네 데자이루 예수상을 거론하며 금천구 전체를 조망하는 관광 명소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더라도 랜드마크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하늘 다리가 금천의 랜드마크로 보이시나요? 그 당시 그 김영성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늘다리를 조성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그 말에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동의를 하신다니까 보시면 랜드마크적으로 가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로천 생태공원을 들어가면 하늘다리가 보이는데 오히려 생태공원의 시야를 가려 답답하고요. 하늘다리에 올라가서 중앙 전망대를 바라보면 나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고 조금 옆으로 가면 감로천 생태공원 일부만 보일 뿐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금천구의 랜드마크로 보이신다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다분히 조금 좀 주관적인 어떤 제 말씀은 그 사물을 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처럼 의원님처럼 저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또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주민분들의 판단으로 남겨두고 네. 그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시면 하늘다리와 데크길 갈림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분되시나요? 네. 어떤 게 하늘다리고 어떤 게 데크길로 보이시나요? 오른편에 있는 게 하늘다리 같고요. 왼편에 있는 게 데크길 같습니다. 네, 국장님은 알아보시네요. 오른쪽 하늘다리고 왼편 데크길 맞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 하단에 발판의 목재도 똑같고 철제 구조물 위에 목재를 하나 더 뗀 것만 하늘다리가 다른데요.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하늘다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무장의 숲길과 별반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어떤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디테일을 보고서 랜드마크적 가치가 다음 있느냐 사진, 없느냐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닌 것 다음 같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 목재 나무를 여기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그냥 일반 데크길과 달리 디자인이나 설계가 다리는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랜드마크로 그것을 관광 목적으로 만들다면 그 디자인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하늘다리는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다리와 데크길의 가장 큰 차이는 단가에 있습니다. 93m의 무장의 데크길은 1억 8,6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로천 생태공원의 다리로 조성되면서 11억이 소요됩니다. 물론 데크길과 다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감로천 생태공원의 하늘다리는 데크길과 별 차이가 없고 왜 만들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금천체육공원 무장의 숲길 하늘다리 조성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무장의 숲길 현황을 파악하시고 보행 약자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생태공원의 시설물 등이 설치할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또한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유성훈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청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하늘다리 조성 계획을 언제 보고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 8월 공사 설계 전에 보고를 받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관악산 무장해수길 하늘다리 조성 사업은 2022년 상반기부터 특별조정 교부금을 신청하면서 금천구에서 1순위로 올려 신청을 합니다. 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특별조정 교부금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저희 금천구는 생활권 공원이 서울시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나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또 상황이었고요. 또 2020년도에 저희가 개청 25주년 금천구 구정 인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인식조사 결과 공원 녹지 확충을 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달라라는 또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요구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신 만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셨겠네요. 네, 예. 네. 그렇다면 이 하늘다리의 재료가 철강이라는 건 언제 아시게 되셨습니까? 그 공사 설계 과정에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느끼지 못하신 건가요? 2021년도 8월 달에 네. 공사 설계가 들어간 거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총장님께서도 네. 동의를 하신 건가요? 철강 재질로 하늘다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구조가 철강이냐 어떤 부분이냐라는 그런 논의보다는 하늘다리가 과연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좋은지 또 그 설계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당시에 총장님, 금천구 에코에너지 센터 개관식에 다녀오셨죠? 네. 다녀온 그 사진과 내용을 총장님 블로그에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코에너지 센터는 우리의 삶의 핵심 요소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교육을 통해 금천구의 친환경적인 미래를 금천 에코에너지 센터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청장님의 생각이라고 봐도 네. 되겠죠. 그리고 또 얼마 전 문화일보와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금천구 탄소 중립 도시 도약을 관한 총장님께서 탄소 중립 도시 도약을 꿈꾸셨다면 이 철강의 재료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공원 시설이나 또 아니면은 건축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도로 환경 개선 여러 가지 구종 사업에 있어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리 구조라든지 또 네.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 김진만 건축학부 교수에 따르면 건설 구조물은 1평방미터당 1.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인류가 배출하는 총량의 39%에 달하고 그중 92.21%는 철광과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를 제조할 때 배출된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이 두 재료를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건설 분야의 탄소 중립은 요원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 금천구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탄소 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관심 사업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건설 공사 등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하여튼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그런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생태공원에 사용할 재료라면 더 특별히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완성된 하늘다리에 가보셨나요? 네. 네, 청장님은 전망대가 완성되면 하늘다리와 함께 금천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하늘다리와 금천체육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 이용도 또 내지는 주민들의 만족도 또 주민들의 바람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금천구 공원 녹지 면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공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시설만 늘어놓는다고 공원이 늘어난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완공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난 이 하늘다리는 지금도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고 개통식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이걸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홍보하고 싶은 다리로 여기지 않는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사업이 완성된 후 홍보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개통식이나 여러 행사들을 여는 것과는 달리 하늘다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행사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 청장님께서도 국장님과 문답도 들으셨을 텐데 이 사업의 과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늘다리 뭐 개통식을 안 한 거는 지금 현재 아직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전체가 전망대 사업으로 1차 완료가 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늘다리만을 위한 뭐 개통식은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인 그 전망대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그 사업을 쪼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늘다리 사업은 완성이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넘어가고요. 청장님, 가족정책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어르신장애인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떤 부분을 건물을 짓거나 예, 지금 예. 현재 공사와 관련한 사업이 한창인 부서들입니다. 예, 예. 행정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아닌 공사, 건설, 전기 업무들로 인해 구민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규모 예산이 시설 공사, 건설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2023년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말씀 한번 네, 해주시죠. 예.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출 결산액 대비 연말 지출 비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6.2%로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은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연도의 11월에서 12월 사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 지출을 집계한 것입니다. 이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에 예산 지출이 얼마나 집중되었는가를 현상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구의 재정이 건설, 공사 등 특정 재정 운용과 관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그 제8대 225회 정례 구정질문에서 금천체육공원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 설명회 등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늘다리 설치 과정에서 주민 혹시 의견을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담당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여론조사도 했고요. 또 저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또 우리 그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욕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갈 데가 없다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진짜 저희 지속적으로 많은 시설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있는지, 지금 혹시 자연을 훼손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주민들의 얘기를 더 들으셨다면 인공구조물로 조성된 숲길보다 자연이 보존된 숲길이 장기적으로 금천구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진정한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시 금천이라는 도시 네이밍에 어울리지 않게 금천구의 2023년도 행복지수는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센터 건립 등과 같은 건설, 공사 중심의 구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공약 사항도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23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모 자치구는 행복 요인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 중 하나를 문화체육의 활성화 및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라고 분석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천구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눈높이와 요구가 아닌 진짜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혁신을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